로스앤젤레스의 후미진 뒷골목, 햇살이 서서히 기울어가는 오후 5시, 낡은 푸드트럭 한식 한 입에서는 지글지글 고기를 굽는 소리와 함께 고소한 간장 냄새가 골목 구석구석까지 퍼져나갑니다. 트럭 안에서 땀에 젖은 앞치마를 두른 최민수가 능숙한 손놀림으로 불고기를 뒤집고 있었죠. 불고기 덮밥 나왔습니다. 민수는 밝은 목소리로 외치며 손님에게 따뜻한 음식을 건넵니다. 그의 얼굴에는 피로함이 묻어 있지만 손님을 맞이할 때마다 환한 미소가 번집니다. 민수의 손길은 10년이 넘는 요리 경력이 묻어나는 듯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불고기 위에 고소한 참기름을 한 방울 떨어뜨리고 아삭한 채소를 곁들이는 그 순간마다 음식은 더욱 생기를 띄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하루 종일 서서 일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민수의 허리는 이미 50대의 허리처럼 무거웠고 손목은 쉴 새 없이 칼질을 하느라 뻐근했죠. 하지만 그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에 있는 아내와 6살 딸 민지를 위해서라면 이 정도 고생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오늘의 장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민수는 잠시 한숨을 돌리며 지갑에서 가족 사진을 꺼냅니다. 아내와 딸이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을 바라보는 민수의 눈빛에는 그리움과 결연함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참자. 곧 더 큰 가게 열고 너희도 데려올 거야. 민수는 가족 사진에 입맞춤을 한 뒤 다시 지갑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손님이 떠난 후 트럭 안을 정리하기 시작했죠. 칼을 씻고 도마를 닫고 남은 재료들을 정리하는 사이에는 완전히 지고 골목은 어둠에 잠겼습니다. 골목 입구에서 웃음소리와 함께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수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표정이 굳어졌죠. 이 시간, 이 소리는 좋은 징조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제이크와 그의 패거리들이었습니다. 문신이 새겨진 팔뚝을 드러낸 제이크가 느릿느릿 걸어와 푸드트럭 창문에 팔을 걸쳤습니다. 그의 뒤로는 3명의 패거리들이 키득거리며 서 있었죠. 이봐, 민수, 우리 동네에서 장사하려면 자리값 내야 한다고 몇 번을 말해? 제이크의 말투는 친근한 듯 보였지만 그 속에 담긴 위협은 명백했습니다. 민수는 긴장한 눈빛을 감추려 애쓰며 미소를 지었죠. 제이크, 오늘도 왔구나. 불고기 덮밥 한 그릇 어때? 공짜로 줄게. 민수는 능숙하게 불고기 덮밥 4그릇을 만들어 그들에게 건넸습니다. 제이크와 패거리들은 비웃으며 음식을 받아들었습니다. 제이크는 한 입 베어 물고는 잠시 음미하는 듯 했지만 이내 무덤덤한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맛있네. 하지만 다음엔 진짜 돈 내놔. 아니면 제이크는 주먹을 불끈 쥐어 보입니다. 그의 눈빛은 농담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었죠. 민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이크와 패거리들은 음식을 들고 사라졌죠. 트럭 문을 닫으며 민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웃고 넘겨야지 별 수 있나? 하지만 민수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장사가 잘 되지 않는 날이 계속되는데 이젠 동네 양아치들까지 달라붙어 돈을 뜯어가려 합니다. 이대로라면 아내와 딸을 데려오는 꿈은 더욱 멀어질 것만 같았죠. 민수는 트럭 열쇠를 돌리며 내일도 다시 이곳에 와야 한다는 생각에 어깨가 처집니다. 하지만 그는 곧 고개를 들고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이 거친 동네에서도 그의 음식을 좋아해주는 손님들이 있었고 무엇보다 가족을 위해 버텨야 했습니다. 내일은 더 잘 될 거야. 민수는 자신에게 다짐하듯 중얼거리며 어두운 골목을 걸어 나갔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말입니다. 아침 7시 민수는 여느 때처럼 푸드트럭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트럭 바닥을 꼼꼼히 청소하던 그의 눈에 바람에 날려온 한 장의 전단지가 들어왔습니다. 민수는 호기심에 그것을 주워들었죠. LA 푸드트럭 요리 경연대회. 전단지 상단에 크게 쓰여진 글자가 민수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는 눈을 크게 뜨고 내용을 읽어내려갔죠. 우승 상금 $50,000와
푸드 네트워크 방송 출연 기회. 민수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5만 달러라니 이 돈이면 가족을 데려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큰 가게를 열 수 있는 첫걸음이 될 수 있었죠. 방송 출연 기회는 홍보 효과도 가져다 줄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거다. 민수의 눈빛이 환하게 빛났습니다. 그는 트럭으로 돌아와 딸의 사진을 다시 꺼내 들었죠. 사진 속 민지는 아빠를 그리워하는 눈빛으로 웃고 있었습니다. 이 기회 놓칠 순 없어. 민수는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전단지를 자세히 살펴보니 참가비가 꽤 비쌌습니다. 이미 빠듯한 생활비에서 참가비를 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죠. 게다가 제이크와 그의 패거리들의 위협도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복잡한 생각에 잠겨 있던 민수는 트럭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로사 할머니가 환한 미소를 짓고 서 있었죠. 민수, 좋은 아침이에요. 오늘도 맛있는 불고기 덮밥 주세요. 멕시코계 미국인인 로사 할머니는 민수의 단골 손님이자 이웃으로서 항상 따뜻한 말을 건네주는 분이었습니다. 민수는 로사 할머니를 보자 고민하던 생각을 접고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로사 할머니, 안녕하세요. 금방 준비해 드릴게요. 민수는 정성껏 불고기 덮밥을 만들어 건넸습니다. 로사 할머니는 첫 입을 먹자마자 감탄했죠. 아이고, 민수, 내 요리는 정말 끝내줘. 이런 맛은 어디서도 찾을 수 없다니까. 민수는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용기를 내어 로사 할머니에게 전단지를 보여주었죠. 할머니, 저 이 대회에 나가볼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로사 할머니는 안경을 쓰고 전단지를 유심히 살펴보더니 환하게 웃었습니다. 당연히 나가야지. 민수, 너의 요리 실력이면 충분히 우승할 수 있어. 내가 먹어본 요리 중에 내 불고기 덮밥만큼 맛있는 건 없었어. 로사 할머니의 응원에 민수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날 저녁 장사를 마친 민수는 트럭 안에서 대회를 위한 특별한 불고기 덮밥 레시피를 연구하기 시작했죠. 기존 레시피에 한국의 맛을 더 진하게 살리면서도 미국인들이 좋아할 만한 변화를 주려 했습니다. 고추장을 조금 더 넣고 김가루를 뿌리면 향이 더 풍부해질 거야. 민수는 새벽 2시가 넘도록 레시피를 다듬었습니다. 눈은 피곤했지만 마음만은 활기찼습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는 결심이 그를 깨어있게 했죠. 다음 날부터 민수는 낮에는 평소처럼 장사를 하고 밤에는 대회를 위한 연습을 했습니다. 손님들에게 새로운 레시피를 시식하게 하고 피드백을 받았죠. 대부분의 손님들은 만족스러운 반응을 보였고 특히 로사 할머니는 민수의 가장 큰 응원군이 되어 주었습니다. 민수, 너 요리 진짜 끝내줘. 이거 완전 우승감이야. 로사 할머니의 말에 민수는 힘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탄하게만 흘러가지는 않았죠. 대회 참가 신청일이 다가오던 어느 저녁 제이크와 그의 패거리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민수 들었어? 내가 무슨 대회에 나간다고? 제이크의 말투에는 비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민수는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대응했죠. 그냥 작은 대회야. 별거 아니야. 제이크는 비웃으며 트럭 창문을 손가락으로 두드렸습니다. 돈 안 내면 대회고 뭐고 못 나가. 알지? 이 동네는 우리가 관리하는 거야. 민수는 속으로 분노를 사기며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제이크, 그러지 말고 또 불고기 덮밥 먹을래? 제이크는 잠시 고민하는 듯 하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늘은 됐어. 다음에 올 때는 돈 준비해놔. 아니면 제이크는 위협적인 눈빛을 보내며 말끝을 흐렸습니다. 민수는 제이크가 떠난 후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제이크의 위협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었고 이제는 대회 참가까지 방해할 기세였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를 악물고 대회 참가비를 모으기 위해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아침 장사 시간을 더 일찍 시작하고 밤에도 더 늦게까지 영업했죠. 모든 것은 가족을 위한 것이었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었습니다. 내 꿈은 너희가 못 막아. 민수는 셔터를 내리며 결연히 중얼거렸습니다.
내일은 대회 참가 신청 마감일이었고 그는 어떻게든 참가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한국에 있는 가족에게 더 나은 미래를 선물하기 위해 그리고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말입니다. 대회 신청일이 밝았습니다. 민수는 아침 일찍 푸드트럭을 열지 않고 대회 주최 측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주머니 속에는 어렵게 모은 참가비가 들어 있었죠. 민수는 걸으면서도 계속해서 불안한 마음을 진정시키려 애썼습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안 돼. 가족을 위해서라도. 사무실에 도착한 민수는 접수 창구에서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이름, 트럭 이름, 메뉴 설명 등을 꼼꼼히 적었죠. 특히 불고기 덮밥에 대한 설명을 쓸 때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한국의 전통 맛과 현지인의 입맛을 고려한 자신만의 레시피에 대한 자부심이 글에 묻어났습니다. 한국의 정성과 맛을 담은 불고기 덮밥으로 심사위원들의 마음을 사로잡겠습니다. 신청서를 제출하고 참가비를 내면서 민수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이 돈이면 제이크에게 줄 수도 있었고 가족에게 더 많은 것을 보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미래를 위한 투자였죠. 더 큰 꿈을 이루기 위한 발판이었습니다.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대회는 다음 주 토요일 LA 도심공원에서 열립니다. 담당자의 말에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 같은 느낌이 들었죠. 떨리는 마음으로 사무실을 나선 민수는 트럭으로 돌아와 오늘의 장사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대회 준비 기간 동안 민수는 평소보다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낮에는 손님들을 위해 최상의 음식을 만들고 밤에는 대회를 위한 특별 레시피를 계속해서 다듬었죠. 불고기 양념의 비율을 조금씩 바꿔보고 밥의 고슬고슬함을 더하기 위해 씻는 방법도 연구했습니다. 더불어 접시에 담는 방법, 시각적인 효과를 내기 위한 장식까지 모든 것을 세심하게 고려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수가 대회 준비에 몰두하고 있을 때 누군가 트럭 뒷문을 두드렸습니다. 민수는 긴장한 채 문을 열었고 로사 할머니가 서 있는 것을 보고 안도했습니다. 민수, 요리 연습하느라 바쁜가 보네. 내가 응원하러 왔어. 로사 할머니의 손에는 작은 바구니가 들려 있었습니다. 바구니 안에는 따뜻한 타말레와 과일이 가득했죠. 어머, 로사 할머니,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시고. 민수는 감동해서 로사 할머니를 트럭 안으로 초대했습니다. 로사 할머니는 민수의 요리 연습을 지켜보며 진심 어린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요리는 기술도 중요하지만 마음이 더 중요해. 내 음식에는 가족에 대한 사랑이 담겨 있어. 그걸 잊지 마. 로사 할머니의 말에 민수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맞습니다. 그의 요리에는 한국에 있는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이 담겨 있었죠. 그것이 바로 민수의 음식이 특별한 이유였습니다. 대회 날이 점점 다가올수록 민수의 긴장감은 높아졌습니다. 제이크와 그의 패거리들도 가끔씩 트럭 주변을 맴돌며 민수를 불안하게 했죠. 하지만 민수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목표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대회 전날이 되었습니다. 민수는 푸드트럭을 구석구석 청소하고 필요한 모든 재료를 준비했습니다. 육즙이 풍부한 최상급 소고기, 신선한 채소들, 특제 양념장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죠. 민수는 대회장 지도를 확인하고 이동 경로를 계획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난 후 민수는 아내와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내일 대회야. 잘 될 것 같아. 아내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기대가 섞여 있었습니다. 당신 요리 실력이면 충분히 우승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도 여기서 응원하고 있을게요. 딸 민지도 전화기 너머로 외쳤습니다. 아빠 화이팅! 우승하면 내가 좋아하는 인형 사줘요. 민수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의 마음은 이미 가족과 함께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 대회는 단순한 요리 경연이 아니라 가족과 함께할 미래를 향한 발걸음이었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민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LA의 밤하늘에는 수많은 별들이 빛나고 있었죠. 내일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 될 것입니다. 승패를 떠나 이 도전 자체가 그에게는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내일은 모든 것을 걸 거야. 민수는 결연한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내일을 위해 일찍 잠자리에 들었죠. 하지만 설렘과 긴장감 때문에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계속해서 요리 과정이 반복되었고 심사위원들의 반응을 상상하며 뒤척였습니다. 새벽 4시 민수는 결국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잠을 청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샤워를 하고 깔끔하게 면도를 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심호흡을 했죠. 최민수, 너는 할 수 있어. 가족을 위해, 그리고 내 꿈을 위해. 민수는 특별히 준비해둔 하얀 셰프 재킷을 입었습니다. 비록 낡은 푸드트럭이지만 그 안에서 일하는 자신은 프로 셰프였습니다. 그는 자부심을 갖고 오늘 대회에 임할 것을 다짐했죠. 트럭에 필요한 모든 것을 실은 후 민수는 엔진을 켰습니다. 트럭은 평소보다 더 힘차게 시동이 걸렸습니다. 마치 오늘의 중요성을 알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민수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뱉었습니다. 자, 이제 시작이다. 민수의 푸드트럭은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LA 거리를 달려 새로운 도전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는 불안감도 있었지만 그것보다 더 큰 희망과 결연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날이 될 것입니다. 대회 날 아침 LA 도심공원은 벌써부터 활기찬 에너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다양한 디자인과 색상의 푸드트럭들이 지정된 자리에 하나둘씩 자리를 잡고 있었죠. 화려한 타코 트럭, 세련된 이탈리안 피자 트럭, 독특한 퓨전 요리를 선보이는 트럭들 사이에서 민수의 한식 한입 트럭은 유독 소박해 보였습니다. 민수는 트럭을 할당된 위치에 주차하고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곳에 모인 모든 트럭들은 각자의 특색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었고 경쟁자들의 열정과 자신감이 느껴졌습니다. 민수는 잠시 주눅이 들었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죠. 내 음식에 자신 있어. 내 불고기 덮밥이면 충분해. 트럭 안에서 준비를 시작하며 민수는 중얼거렸습니다. 소고기를 얇게 썰고 특제 간장 양념을 발라 재우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길은 평소보다 더 신중했고 모든 과정에 정성을 다했습니다. 민수에게 이 대회는 단순한 요리 경연이 아니라 가족의 미래가 걸린 승부였으니까요. 대회 시작 2시간 전 주최 측에서 참가자 브리핑을 했습니다. 규칙 설명, 심사 기준, 타임라인 등이 안내되었습니다. 심사위원들은 미슐랭 스타 셰프와 유명 방송인들로 구성되어 있었고 심사 기준은 맛, 창의성, 플레이팅, 그리고 스토리텔링 4가지였습니다. 스토리텔링? 민수는 의아했습니다. 음식에 어떤 이야기가 있느냐는 건데 그는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당황했지만 곧 마음이 진정되었습니다. 그의 불고기 덮밥에는 이미 풍부한 이야기가 담겨 있었으니까요. 한국을 떠나 이국 땅에서 가족을 위해 노력하는 자신의 진솔한 이야기가 말입니다. 브리핑이 끝나고 민수가 트럭으로 돌아오는 길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런, 저 한국인이 진짜 참가했네. 꼴 좀 보자. 제이크와 그의 패거리들이 관중석 근처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비웃으며 민수를 쳐다보고 있었죠. 민수는 그들을 무시하고 자신의 트럭으로 향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제이크가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들었기 때문이죠. 트럭으로 돌아온 민수는 깊게 심호흡을 했습니다. 창밖으로는 점점 더 많은 관객들이 모여들고 있었고 행사 스태프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대회가 시작되기 전 민수는 가족 사진을 한 번 더 꺼내보았습니다. 오늘은 꼭 이길 거야. 너희들을 위해서. 사진 속 아내와 딸의 미소가 민수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는 다시 요리 준비에 집중했죠. 양념에 재워둔 소고기, 신선한 채소들, 고슬고슬하게 지은 밥, 그리고 특별히 준비한 고추장 소스까지 모든 준비가 완벽했습니다. 마침내 대회 시작을 알리는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LA 푸드트럭 요리 경연대회를 시작합니다. 참가자 여러분, 자신의 최고 요리를 준비해 주세요. 관중들의 함성과 박수 소리가 공원을 가득 채웠습니다.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불을 켜고 프라이팬을 달구기 시작했습니다. 기름이 달궈지자 재워둔 불고기를 넣었죠. 지글지글 고기가 익어가는 소리와 함께 고소한 향이 트럭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민수는 집중하여 요리를 이어갔습니다. 불고기가 완벽하게 익자 그는 밥 위에 정성껏 올리고 특제 소스를 두르고 마지막으로 참기름 한 방울과 김가루를 뿌렸습니다. 그의 불고기 덮밥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정성과 꿈이 담긴 작품이었습니다. 심사위원들이 각 트럭을 돌아다니며 시식을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긴장된 마음으로 그들이 자신의 트럭으로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주변 트럭들에서는 화려한 조리 퍼포먼스와 독특한 플레이팅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심사위원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것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심사위원들이 민수의 트럭 앞에 도착했습니다. 미슐랭 스타 셰프인 제임스 레인과 유명 푸드쇼 진행자 사라 윌슨이 기대감 어린 표정으로 민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식 한 입의 최민수입니다. 오늘 선보일 요리는 불고기 덮밥입니다. 민수는 최대한 자신감 있게 말했지만 목소리에는 약간의 떨림이 묻어났습니다. 그는 정성껏 준비한 불고기 덮밥을 심사위원들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고소한 냄새가 퍼지고 윤기 나는 불고기와 색색의 채소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그릇은 보기에도 아름다웠습니다. 제임스 셰프가 첫 번째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는 불고기와 밥을 함께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잠시 음미하더니 그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이건 놀랍군요. 한국 음식이 이렇게 깊은 맛이라니. 사라도 한 입 먹고는 감탄했습니다. 와, 이 양념의 균형감이 정말 완벽해요. 달콤함과 짭조름함이 절묘하게 어우러져 있어요. 민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심사위원들의 반응이 좋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다른 참가자들의 음식도 뛰어날 것이 분명했고 최종 결과는 아직 알 수 없었으니까요. 심사위원들이 음식에 대한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이 요리에 담긴 이야기가 궁금한데요. 사라의 질문에 민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진솔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새해 전에 미국에 왔습니다. 한국에 있는 아내와 딸을 위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죠. 이 불고기 덮밥은 제가 고향에서 가족과 함께 먹던 음식입니다. 그들을 그리워할 때마다 이 요리를 만들었고 그 정성이 손님들에게도 전해진 것 같습니다. 민수의 진솔한 이야기에 심사위원들은 감동한 듯 했습니다. 그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민수에게 감사를 표하고 다음 트럭으로 이동했습니다.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관객들도 각 트럭에서 음식을 시식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수의 트럭 앞에도 점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고소한 불고기 냄새에 이끌린 사람들이 와, 이거 뭐야? 라며 궁금해하던 그들은 한 입 먹고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거 정말 맛있다. 이런 맛은 처음이야. 사람들의 반응에 민수는 더욱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그는 바쁘게 움직이며 주문받은 불고기 덮밥을 만들어냈죠. 그의 트럭 앞에는 점점 더 긴 줄이 형성되었습니다. 멀리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제이크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그는 자신이 괴롭히던 한국인 남자가 이렇게 인기를 얻는 것이 못마땅한 듯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가 방해할 수 없는 날이었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행사장 곳곳을 지키고 있었으니까요. 민수는 땀을 닦으며 내 요리가 통했어라고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가슴은 기쁨과 희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오늘의 결과가 어떻게 되든 이미 많은 사람들이 그의 음식을 맛보고 좋아해 준 것만으로도 그에게는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대회의 열기는 점점 더 뜨거워졌습니다. 각 트럭마다 독특한 요리와 개성 있는 셰프들이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었지만 민수의 한식 한입 트럭 앞에는 끊임없이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다가왔던 사람들이 이제는 맛에 반해 친구들과 가족들을 데려오고 있었습니다. 친구들, 이것 좀 먹어봐. 정말 대단한 맛이야.
한 관객이 소리치자 더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쉴 새 없이 불고기를 구우며 행복한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음식을 좋아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오후 3시 주최 측에서 첫 번째 심사 결과를 발표한다고 알렸습니다. 결승에 오를 5팀을 뽑는 시간이었죠. 민수는 긴장된 표정으로 트럭 창문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동시에 이상한 평온함도 느껴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승 진출팀을 발표하겠습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공원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참가자들과 관객들 모두 숨을 죽이고 그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타코 레볼루션, 피자 파라다이스, 버거보스, 스시 스테이션, 그리고 민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마지막 한 팀, 그것이 자신의 트럭이길 간절히 바랐습니다. 한식 한 입, 민수의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불렸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잠시 얼어붙었다가 주변에서 들려오는 박수 소리와 환호성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공원 구석에서 로사 할머니가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뻐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해냈어. 정말 해냈어. 민수는 가슴이 벅차올라 트럭 안에서 잠시 주저앉았습니다. 이제 결승전만 남았습니다. 5팀 중에서 최종 우승자를 가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주최 측은 결승 진출팀들에게 특별 과제를 부여했습니다. 자신의 대표 메뉴에 창의적인 변화를 주어 새로운 버전을 선보이는 것이었죠. 기존 메뉴에 혁신을 더해 심사위원들을 놀라게 할 수 있는 요리를 준비해 주세요. 준비 시간은 1시간입니다. 민수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미 자신의 불고기 덮밥은 완벽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승을 위해서는 더 특별한 무언가가 필요했습니다. 그는 트럭 안에 있는 재료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무엇을 변화시켜야 할까요? 문득 민수의 머릿속에 어머니가 어린 시절 만들어주신 특별한 간식이 떠올랐습니다. 불고기 김밥이었습니다. 불고기와 밥을 김으로 감싸 한 입에 먹을 수 있게 만든 음식이었죠. 민수는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그래, 불고기 덮밥 롤을 만들자. 민수는 서둘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불고기를 더 작게 잘라 양념하고 김 대신 얇게 펴서 구운 계란으로 밥과 불고기를 감싸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특별히 준비한 고추장 아이올리 소스를 뿌리고 파르메산 치즈를 살짝 곁들여 한국과 서양의 맛을 절묘하게 조화시켰습니다. 준비 시간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민수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혔지만 그의 손놀림은 점점 더 정확해졌습니다. 모든 재료가 완벽하게 준비되었고 이제 심사 시간만 기다리면 되었습니다. 결승 심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5팀 모두가 주최 측이 마련한 중앙 무대에서 요리를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관객들은 무대 주변에 모여 각 팀의 요리 과정을 지켜보았고 심사위원들은 무대 앞 테이블에 앉아 기대에 찬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무대에 올라 자신의 조리대 앞에 섰습니다. 긴장되었지만 그는 이미 충분한 준비를 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주최자의 신호와 함께 각 팀은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먼저 불고기를 굽기 시작했습니다. 지글지글 익어가는 소고기에서 고소한 향이 퍼져나갔고 관객들은 그 냄새에 이끌려 민수의 조리대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는 불고기가 익는 동안 계란을 풀어 얇게 붙였습니다. 그리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 위에 불고기를 올리고 부친 계란으로 감싸듯 말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제 소스를 뿌리고 치즈를 얹은 후 접시에 담았습니다. 6개의 롤이 아름답게 접시 위에 놓였고 옆에는 신선한 채소 샐러드를 곁들였습니다. 그의 불고기 덮밥 롤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하나의 예술 작품 같았습니다. 심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5팀 모두 자신의 요리를 심사위원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민수의 차례가 왔을 때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요리를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전통 불고기 덮밥에 서양의 요소를 더한 불고기 덮밥 롤입니다. 제 어머니의 특별한 레시피에서 영감을 받아 만들었습니다. 심사위원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민수의 요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제임스 셰프가 첫 번째로 한 조각을 집어먹었습니다. 그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변했습니다. 놀라움과 기쁨이 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이건 정말 혁신적이에요. 전통적인 맛은 유지하면서도 완전히 새로운 경험을 선사하네요. 사라도 한 입 먹고는 감탄했습니다. 와, 이 부드러운 식감과 풍부한 맛의 조화가 놀랍습니다. 계란과 불고기 그리고 이 특별한 소스의 조합이 정말 완벽해요. 다른 심사위원들도 민수의 요리에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민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모험적인 시도가 성공한 것 같았습니다. 모든 팀의 심사가 끝나고 심사위원들은 최종 논의를 위해 자리를 비웠습니다. 민수는 긴장된 마음으로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이 순간 그는 한국에 있는 가족을 떠올렸습니다. 아내와 딸이 지금 여기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침내 심사위원들이 돌아왔고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공원 전체가 숨을 죽였습니다. 오늘 5팀 모두 놀라운 요리를 선보여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승은 한 팀에게만 돌아갑니다. 민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 순간 그는 한국을 떠나 미국에 온 첫날을 떠올렸습니다. 낯선 땅에서의 두려움과 외로움 그리고 가족에 대한 그리움까지 그 모든 순간들이 지금 이 자리로 그를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LA 푸드트럭 요리 경연대회의 우승자는 사회자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습니다. 모두의 심장이 한 박자 뛰는 순간이었죠. 한식 한 입의 최민수 씨입니다.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민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불렸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로사 할머니가 무대로 뛰어와 민수를 끌어안았고 관객들은 열광적으로 박수를 쳤습니다. 이 순간 멀리서 제이크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놀란 표정으로 민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이 마주치자 제이크는 고개를 돌렸고 패거리들과 함께 슬금슬금 물러났습니다. 민수는 그들을 향해 미소 지었습니다.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었으니까요. 무대 위로 올라간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트로피와 5만 달러가 적힌 수표 그리고 푸드 네트워크 출연 계약서를 받았습니다. 사회자가 소감을 물었을 때 민수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제 가족을 위한 거예요. 한국에 있는 아내와 딸을 위해 그리고 저를 지지해준 모든 분들을 위해 요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수의 진솔한 소감에 더 큰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 순간 그는 자신의 꿈이 현실이 되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이제 그의 앞에는 더 밝은 미래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대회가 끝나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여전히 자신이 우승했다는 사실이 꿈만 같았습니다. 트럭 안에는 LA 푸드트럭 챔피언 트로피가 자랑스럽게 놓여 있었고 수표는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었죠. 그는 오늘도 평소처럼 푸드트럭을 열었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민수, 사인 좀 해줘. 손님 한 명이 수첩을 내밀었습니다. 민수는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서명을 해주었죠. 대회 이후 그는 지역 유명 인사가 되었습니다. 지역 신문에 그의 이야기가 실렸고 소셜미디어에서는 한식 한 입의 불고기 덮밥에 대한 글들이 넘쳐났습니다. 매일 아침 트럭을 열기도 전에 줄이 길게 늘어섰고 재료가 일찍 소진되는 날이 계속되었습니다. 오늘도 민수는 평소보다 2배 많은 재료를 준비했지만 정오가 되기도 전에 거의 바닥이 났습니다. 그는 쉴 새 없이 불고기를 굽고 밥을 담고 손님들과 대화하며 분주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죠. 민수, 이젠 정말 유명 인사네. 로사 할머니가 트럭 창가에 다가와 웃음 지었습니다. 민수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로사 할머니. 그냥 운이 좋았을 뿐이죠. 로사 할머니는 그의 겸손함에 감탄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운이 아니라 내 실력이야. 누구보다 열심히 했고 그 결과를 받은 거지. 자랑스러워해도 돼. 민수는 로사 할머니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그도 자신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이국 땅에서의 고된 시간들, 제이크와 같은 사람들의 괴롭힘, 그 모든 것을 견디며 여기까지 왔으니까요. 오후가 되자 푸드 네트워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대회 우승자로서 다음 주에 인터뷰와 요리 시연을 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민수는 그 소식을 듣고 흥분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방송에 출연한다니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죠. 정말 제가 방송에 나가도 될까요? 전화 너머로 프로듀서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물론이죠. 시청자들이 당신의 이야기와 요리에 관심이 많아요. 한국 음식의 매력을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될 거예요. 통화를 마친 민수는 트럭 안에서 잠시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일이 너무 빨리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그는 제이크에게 돈을 빼앗길까 걱정하던 평범한 푸드트럭 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챔피언이 되어 방송에 출연하게 될 예정이었죠. 민수는 자신의 변화된 상황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족 사진을 꺼내보았습니다. 아내와 딸의 미소 짓는 얼굴을 보며 그는 이제 정말 그들을 데려올 수 있겠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드디어 해냈어. 드디어. 민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참고 견뎌온 그 모든 고난이 이제야 결실을 맺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서둘러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나 방송에 나간대. 믿어져? 푸드 네트워크라고 미국에서 제일 큰 요리 채널이야. 아내는 민수의 목소리에서 흥분과 기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녀도 함께 기뻐했죠. 정말 대단해요. 민지가 아빠가 텔레비전에 나온다고 하니까 학교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다녀요. 민수는 딸의 이야기를 듣고 더욱 행복해졌습니다. 그는 이제 곧 가족을 데려올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승 상금으로 더 큰 가게를 준비하고 가족이 살 집도 알아봐야 했습니다.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통화를 마친 후 민수는 마지막 남은 재료로 불고기 덮밥을 만들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손님들에게 음식을 대접하며 그는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곧 해가 지고 마지막 손님도 떠났습니다. 민수는 트럭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누군가 트럭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민수는 조심스럽게 창문을 열었고 제이크가 서 있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하지만 이전과는 달리 제이크의 태도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위협적이지 않았고 오히려 불편해 보였습니다. 저기, 민수 대회에서 이겼다고 들었어. 민수는 경계하면서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그랬어. 제이크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축하해. 내가 그렇게 잘할 줄 몰랐어. 민수는 제이크의 말에 놀랐습니다. 그가 축하한다고? 이것은 예상하지 못한 반응이었습니다. 민수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고마워. 제이크는 계속해서 발끝으로 땅을 찌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기, 내가 그동안 좀 못되게 굴었지. 미안해. 민수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제이크가 사과한다고? 이것은 정말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제이크는 민수의 침묵을 불편해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 음식이 정말 맛있다더라. 나도 한번 제대로 먹어보고 싶어서. 민수는 이제야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제이크는 그의 음식을 먹으러 온 것이었습니다. 대회 이후 민수의 명성이 높아지자 제이크도 그의 음식이 궁금해진 것이었죠. 민수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오늘은 재료가 다 떨어졌어. 하지만 내일 와. 특별히 맛있게 해줄게. 제이크는 의외로 밝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일 올게. 제이크가 떠난 후 민수는 트럭 문을 닫으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우승이 그에게 가져다 준 것은 상금과 명성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감이었고 존경이었습니다. 이제 제이크와 같은 사람들조차 그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트럭을 정리하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가벼웠고 마음은 희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내일은 더 좋은 날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집에 도착한 민수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더 이상 그는 불안과 두려움에 시달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의 꿈은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고 곧 가족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민수는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잠이 들었습니다. 그의 꿈속에서는 아내와 딸이 그를 반갑게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아침 7시 민수는 여느 때보다 일찍 푸드트럭을 열었습니다. 어제 제이크에게 약속한 대로 특별한 불고기 덮밥을 준비하고 싶었기 때문이죠. 그는 평소보다 더 정성을 들여 재료를 손질했습니다. 최상급 소고기를 골라 얇게 썰고 양파와 당근, 버섯 등 각종 채소를 신선하게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특제 양념장에 고기를 재우며 오늘 하루를 시작했죠. 오늘은 정말 특별한 날이 될 거야. 민수는 중얼거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대회 우승 이후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푸드트럭 앞에는 항상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고 지역 신문과 블로그에서는 그의 이야기를 다루었습니다. 심지어 몇몇 투자자들은 그에게 레스토랑을 열자는 제안을 해왔죠. 모든 것이 꿈처럼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아침 8시 트럭 문을 열자마자 손님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바쁘게 움직이며 주문을 받고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그의 손길은 여전히 정확하고 빨랐지만 이제는 자신감이 더해져 있었죠. 그는 더 이상 불안해하거나 미래를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밝은 미소로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민수, 내 불고기 덮밥은 정말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단골 손님인 마이클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민수는 감사의 마음을 담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마워요, 마이클. 오늘도 열심히 만들었으니 맛있게 드세요. 오전 내내 손님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쉴 새 없이 불고기를 굽고 밥을 담고 손님들과 대화했습니다. 그 사이에도 그는 제이크를 위한 특별한 불고기 덮밥을 준비했습니다. 평소보다 더 두툼한 고기를 사용하고 양념도 더욱 풍부하게 했죠. 그는 이 음식을 통해 제이크에게 진정한 화해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정오가 되자 제이크가 푸드트럭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예전과 달리 혼자였고 표정도 부드러워 보였습니다. 민수는 그를 보고 손을 들어 인사했습니다. 왔구나, 제이크. 자리에 앉아. 특별한 거 준비했어. 제이크는 어색한 듯 고개를 끄덕이며 트럭 옆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민수는 바로 그를 위해 준비해둔 불고기 덮밥을 가져왔죠. 접시 위에는 윤기 나는 불고기와 고슬고슬한 밥, 그리고 다양한 채소가 아름답게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민수는 마지막으로 참기름을 한 방울 떨어뜨리고 김가루를 살짝 뿌렸습니다. 여기 있어. 내 특별 레시피야. 맛있게 먹어. 제이크는 잠시 음식을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한 입 먹었습니다. 그의 눈이 커졌죠. 와, 이거 정말 맛있네. 민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음식의 힘은 언제나 대단했습니다. 그것은 문화와 언어의 장벽을 넘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었습니다. 제이크는 음식을 먹으며 점점 표정이 밝아졌고 민수도 그런 그를 보며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민수, 미안해. 내가 그동안 정말 못되게 굴었어. 제이크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이제 다 지난 일이야. 제이크는 민수의 너그러움에 감사해하며 계속해서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한 입까지 깨끗이 비우고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 음식이 이렇게 맛있는 줄 몰랐어. 이제 왜 내가 우승했는지 알겠다. 민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 사이에 더 이상 적대감은 없었습니다. 음식이 그들을 연결해 준 것이죠. 오후가 되자 특별한 손님이 푸드트럭을 찾아왔습니다. 푸드 네트워크의 프로듀서와 카메라맨이었죠. 그들은 민수의 이야기를 담은 특별 방송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민수 씨, 준비되셨나요? 오늘은 간단한 인터뷰와 요리 시연을 촬영할 예정입니다. 프로듀서가 말했습니다. 민수는 긴장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기 때문에 두근거리는 마음을 진정시키기 어려웠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평소처럼 요리하시면 됩니다. 자연스러운 모습이 가장 좋아요. 프로듀서의 말에 민수는 조금 안심했습니다.
그는 카메라 앞에서 불고기 덮밥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요리를 시작하자 그의 손길은 다시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고기를 굽고 양념을 더하고 밥을 담는 과정을 설명하면서 민수는 점점 자신감을 찾아갔습니다. 불고기는 한국의 대표적인 요리입니다. 간장, 설탕, 배, 마늘 등을 섞어 만든 양념에 고기를 재워 구우면 정말 맛있습니다. 민수는 유창한 영어로 요리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그가 미국에 온 이후 가장 열심히 공부한 것이 영어였기 때문에 이제는 제법 능숙하게 구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완성된 불고기를 밥 위에 올리면 한국의 맛을 느낄 수 있는 불고기 덮밥이 됩니다. 카메라는 민수의 손길과 완성된 요리를 담았습니다. 프로듀서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촬영을 지켜보았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민수 씨의 이야기와 요리가 시청자들에게 큰 감동을 줄 거예요. 인터뷰에서 민수는 자신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들려주었습니다. 한국을 떠나 미국에 온 이후 푸드트럭을 시작하게 된 계기, 대회에 참가하게 된 과정, 그리고 가족에 대한 그리움까지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요리사의 성공담이 아니라 꿈을 향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한 인간의 진실한 여정이었습니다. 저는 단지 가족에게 더 나은 삶을 주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푸드트럭을 여는 이유였죠. 민수의 말에 촬영팀 모두가 감동했습니다. 그의 진심이 전해졌기 때문이죠. 촬영이 끝난 후 프로듀서는 민수에게 방송 일정을 알려주었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밤에 특별 방송으로 나갈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민수는 흥분된 마음으로 그 소식을 아내에게 전했습니다. 여보, 다음 주 금요일에 방송이 나간대. 너희도 인터넷으로 볼 수 있을 거야. 아내는 기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정말 자랑스러워요. 민지와 함께 꼭 볼게요. 통화를 마친 민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석양이 아름답게 물들어가는 LA의 하늘은 그의 마음처럼 밝고 희망찼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의 꿈이 하나씩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는 트럭을 닫은 후 로사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할머니에게 특별히 만든 불고기 덮밥을 선물로 가져갔죠. 로사 할머니는 민수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민수, 오늘도 바빴겠구나. 민수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머니. 덕분에 정말 잘 되고 있어요. 이건 할머니를 위해 특별히 만들었어요. 로사 할머니는 민수의 선물에 감동했습니다. 그녀는 민수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했기 때문이죠. 내가 이렇게 성공하는 모습을 보니 나도 행복하구나. 마치 내 손자를 보는 것 같아. 민수는 로사 할머니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있어 이국 땅에서의 가족과도 같은 존재였으니까요. 할머니, 곧 제 가족이 한국에서 올 거예요. 그때 꼭 소개해 드릴게요. 로사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꼭 데려와. 내가 맛있는 타말레를 만들어 줄게. 민수는 로사 할머니와 따뜻한 시간을 보낸 후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평온했고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앞에는 밝은 미래가 펼쳐져 있었으니까요. 방송이 나간 후 민수의 삶은 더욱 빠르게 변화했습니다. 한식 한 입은 LA에서 가장 핫한 푸드트럭이 되었고 때로는 음식을 맛보기 위해 사람들이 1시간 이상을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민수는 이제 단순한 푸드트럭 사장이 아니라 한국 음식을 알리는 문화대사와도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민수, 이제 트럭으로는 감당이 안 될 것 같은데. 로사 할머니가 어느 날 아침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트럭 앞에는 벌써 길게 줄이 늘어서 있었고 민수는 쉴 새 없이 불고기 덮밥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맞아요, 할머니. 사실 저도 이제 가게를 열 생각이에요. 민수는 잠시 손을 멈추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미 적당한 장소를 물색 중이었습니다. 대회 우승 상금과 방송 출연료, 그리고 푸드트럭 매출이 늘어나면서 그는 꿈에 그리던 레스토랑을 열 수 있는 자금을 마련했습니다. 정말
어디에 열 생각이야? 로사 할머니의 질문에 민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여기서 멀지 않은 다운타운에요. 작지만 아늑한 공간이죠. 한국의 맛과 분위기를 그대로 느낄 수 있는 곳으로 만들고 싶어요. 로사 할머니는 민수의 말에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녀는 민수가 이룬 성공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낯선 땅에서 시작해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이 대단하게 느껴졌으니까요. 그날 오후 민수는 부동산 중개인을 만나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다운타운의 번화가에 위치한 작은 상가였지만 그에게는 꿈의 공간이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하는 그의 손은 약간 떨렸지만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축하합니다. 민수 씨, 한 달 후면 입주가 가능합니다. 중개인의 말에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준비할 것이 많았습니다. 가게 인테리어, 주방 설비, 메뉴 구성 등 모든 것을 계획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가족을 데려오는 일이었습니다. 민수는 그날 밤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기쁨과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여보, 가게 계약했어. 이제 너희를 데려올 시간이야.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요? 드디어. 민지도 아빠 보고 싶어 안달이에요. 민수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는 가족과 떨어져 지내며 이 순간을 기다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침내 그 순간이 왔습니다. 비행기 표를 예약할게. 한 달 후에 와. 그때면 가게도 준비되고 집도 구할 거야. 통화를 마친 민수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꿈만 같았지만 이제 그것은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서둘러 비행기 표를 예약하고 가족이 살 집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민수는 2배로 바빠졌습니다. 낮에는 푸드트럭을 운영하고 밤에는 새 가게와 집을 준비했습니다. 가게 인테리어는 한국적인 요소와 현대적인 감각을 조화시켰습니다. 민수는 특별히 한국에서 전통 도자기와 그릇을 주문했고 벽에는 고향의 풍경을 담은 사진들을 걸기로 했습니다. 주방 설비도 최고급으로 갖추었습니다. 전문 요리사로서의 자부심을 담아 그는 모든 장비를 꼼꼼히 선택했습니다. 메뉴는 불고기 덮밥을 중심으로 다양한 한국 음식을 추가했습니다. 비빔밥, 김치찌개, 된장찌개 등 한국의 맛을 다양하게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민수, 이제 정말 셰프가 됐구나. 로사 할머니가 새 가게를 둘러보며 감탄했습니다. 민수는 부끄러운 듯 웃었지만 그의 눈에는 자부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직 많이 부족해요, 할머니. 하지만 최선을 다할 거예요. 가게 준비와 함께 민수는 가족이 살 집도 구했습니다. 학교가 가깝고 공원이 있는 조용한 동네의 아파트였습니다. 그는 딸 민지가 좋아할 만한 인테리어로 방을 꾸미며 행복한 상상을 했습니다. 민지가 미국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을지, 학교는 어디로 보내야 할지 등 부모로서의 걱정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기대와 설렘이 더 컸습니다. 마침내 가족이 도착하는 날이 왔습니다. 민수는 공항에서 떨리는 마음으로 그들을 기다렸습니다. 도착 게이트에서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민수는 애타게 아내와 딸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을 발견했습니다. 아내 수지는 여전히 아름다웠고 딸 민지는 3년 사이 훌쩍 자라 있었습니다. 민지가 민수를 보자마자 뛰어왔습니다. 아빠, 민수는 달려오는 딸을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그 순간 그의 눈에서는 기쁨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3년 동안의 그리움과 외로움, 모든 고난이 이 한순간의 행복으로 보상받는 느낌이었습니다. 민지야, 많이 컸구나. 아빠가 너무 보고 싶었어. 수진도 다가와 민수를 꼭 안았습니다. 그들 가족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이 순간을 위해 그들은 오랜 시간을 기다려왔습니다. 공항에서 나온 가족은 새 집으로 향했습니다. 민수는 운전하면서도 계속해서 백미러로 뒷좌석의 민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직도 꿈만 같았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 가게도 생겼어. 내일 보여줄게. 내가 꼭 봐줬으면 하는 곳이야. 수지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했고 이제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새 집에 도착한 가족은 설레는 마음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민지는 자신의 방을 보자마자 기뻐 뛰었습니다. 벽에는 민지가 좋아하는 캐릭터 포스터가 붙어 있었고 침대 위에는 새 인형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빠, 정말 좋아요. 제 방이에요? 민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딸의 기쁜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그는 행복했습니다. 수진도 새 집을 둘러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잘 꾸몄네요. 고생 많았어요. 민수는 아내의 말에 감사히 웃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진정한 가족으로서 새로운 시작을 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수는 가족에게 새 가게를 소개했습니다. 한식 한입이라는 간판이 달린 레스토랑은 아직 오픈 전이었지만 모든 준비가 완벽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수지는 가게를 둘러보며 남편의 노력이 느껴져 감동했습니다. 정말 멋져요. 당신이 이 모든 걸 해냈다니 믿기지 않아요. 민수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가 함께 해냈어. 내가 한국에서 민지를 잘 키워준 덕분이야. 가족은 함께 가게 안을 둘러보며 미래를 계획했습니다. 수지는 요리를 도울 것이고 민지는 학교가 끝나면 가끔 가게에 와서 숙제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진정한 가족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수는 가족을 데리고 로사 할머니를 만나러 갔습니다. 로사 할머니는 민수의 가족을 만나자마자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드디어 만나게 되었구나. 민수가 항상 너희 이야기를 했단다. 수진과 민지는 로사 할머니의 따뜻함에 금방 마음을 열었습니다. 특히 민지는 로사 할머니가 준비한 멕시코 과자를 좋아했습니다. 그들은 마치 오랜 친구처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석양이 지는 시간, 민수의 가족은 새 가게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한식 한입 간판 위로 붉은 노을이 아름답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아내와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야. 우리 함께 행복하게 살자. 수진과 민지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희망과 기대가 가득했습니다. 민수는 가슴 깊이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이제 누가 와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족과 함께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멀리서 제이크가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이제 민수의 가게 단골이 될 것입니다. 제이크는 민수의 가족을 보고 손을 흔들었고 민수도 미소와 함께 화답했습니다. 이제 그들 사이에는 더 이상 갈등이 없었습니다. 오직 서로에 대한 존중과 이해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저기, 우리 가게 첫 손님이 오는 것 같네. 민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가족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향해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